우리 나무를 사랑하는 이유 저번 시간에 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현대수필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편지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서간책, 그리고 기행수필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얘들아, 기행에다가 잠깐 체크해봐. 기행에 3요소가 필요해. 어떤 거 필요하지? 여정, 견문, 감상. 요렇게 3요소가 필요합니다. 여정, 견문, 감상. 자, 그러면 여행을 가서 본 내용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도 사색적이 됩니다. 중심 소재가 봐봐, 나무잖아. 나무를 보고 뭐 무차별적인 소비야, 무한 경쟁 논리라던가 이런 것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깊은 생각을 했구나. 됐나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거를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비판하기 때문에 성격도 비판적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이 내용을 봅시다.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서술상의 특징으로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을 봐야 되니까 오늘은 당신에다가 체크, 이게 대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편지 형식이니까 편지 받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에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라고 서간체 형식이라는 게, 편지 형식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냥 우리가 나무를 보고 생각한 거, 나무 소나무 숲을 보고 생각한 거를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당신이라고 특정 독자, 특정 대상을 설정했는지, 왜 편지 형식을 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훨씬 더 친근감이 들기 때문이거든. 특히 이 특정 대상을 당신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당신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진짜 특정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특정 대상이 아닌 불특정한, 누군지 모르잖아, 읽는 이는. 독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동시대 사람들한테 다 말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는 누군가는 걸리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친근감과 훨씬 더 집중도 있게 볼 수 있다란 얘기야.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직접적으로.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대. 자,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소나무 계속 나오니까 얘가 중심 소재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뭐뭐보다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비교하겠구나, 비교 또는 대조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온 것. 자, 그러면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버티어온 것에 이르러 경이롭다. 자, 경이롭다는 거는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찬적인 거고요. 예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그럼 우리들에다가 세모, 이거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소나무와 인간이 여기서부터도 대조가 되는구나. 자, 신발 한 켤레에 토지에 젖어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얘네들이 신발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비유하는 거야. 자, 근데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신발 한 켤레냐? 우리들은 많은 것을 소비하거든. 이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과 달리 그냥 한 켤레로도 충분히 한다는 거를 빗대어 표현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를 추구해야 하네, 소비를 추구하지 않는 소나무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소비를 추구하는 모습이겠죠.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나에게 소나무 솔숲은, 자, 그러니까 무엇 하나 변변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나라고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 소나무 숲을 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겁니다.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어망스승, 마치 무엇과 같다. 비유를 사용했어. 특히 직유법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소나무 솔숲을 보고 뭘 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얻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규법만 썼을까? 소나무 술습은 엄한 스승이다라고 은유라고도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 눈에 명확해 보이는 건 지규법이고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냥 이런 거를 합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자, 그러니까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돈을 내야 된대. 그럼 별 한 개는 뭐 하는 거?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이 가치를 어떻게 100원이라는 걸로 표현한 거야. 눈에 보이게 명확하게.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소나무 한 그루가 별과 마찬가지로 어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야.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면서 살기도 한대. 자, 그러면 서울에다가 세모. 자, 지금 소나무 숲이라고 아까 있었지. 여기는 소강리 소나무 솔숲이었고요. 여기는 서울이라는 공간이야. 그러면 공간적인 대조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공간의 성격적인 부분도 대조가 되죠. 자,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데, 자,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의 전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였대.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에, 그러니까 원래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야. 언제? 소나무숲 오기 전에.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변한 거죠. 현재. 과거와 현재에 또 대조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 그런 기본적인 서술상의 특징이 대조가 좀 많네. 자,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반성하게 된대.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경복궁 보유에 소요되는 원목으로 200만 대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 그냥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는 거야. 구체적 수치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얘들아 우리가 문학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법이긴 하거든. 이제 삼위인곡, 송위인곡 이런 것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도 천만리 머나먼 길 뭐 이런 식으로도 시조나 이런 데서 많이 쓰여. 천만리라는 게 그래서 뭔가 그리고 뭐 한 달도 30날 이런 식으로 더 길게 숫자로 더 길게 표현하는 거야. 훨씬 더 양이 많아 보여 안 많아 보여? 훨씬 더 많아 보여. 그래서 강조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진짜 그 신뢰도도 높아지잖아. 숫자로 얘기를 하면 뭔가 사실감이 드니까 신뢰도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강조와 신뢰라고 쓴 겁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어때? 변한 거죠.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야.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차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거랑 똑같다. 자, 비판적 태도가 보이죠. 이렇게 소나무를 베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소나무를 보고 있다가 소나무 같은 사람. 위에서는 소나무를 끼얹고 얘기했다가 위 중략 전 부분까지는 여기 중략 전 중심 소재가 소나무였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갑자기 바뀌었어. 자, 그러면 논의의 확장이라고 보면 돼. 소나무를 보다가 내가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어떤 것 때문에 바뀌었어? 중략 전 중심 소재. 중략 전의 중심 소재. 그래서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 거기다가 체크해.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다가 체크. 논의 확장. 이야기가 더 커졌다. 알겠지? 확대됐다 라고 보시면 돼.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지키는 사람들인 거잖아. 긍정적인 사람들일까? 부정적인 사람들일까? 긍정적인 사람들인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문명의 폭력성에 맞서는 사람들이야. 맞서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문득 지금 서울 거리에,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무언가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문득 지금 서울 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을 했대.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도, 자, 그러면 남산의 소나무에다가 체크. 자, 이 남산의 소나무만 보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수식하는 게 보니까 외딴 섬에 갇혀서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거기다 써. 문명의 속에 고립되어서. 우리 남산이라고 하면 도시에 있잖아. 도시 중심에 있잖아. 고립되어 있는 거를 표현한 거야. 그리고 위협받고 있는 거야. 목말라 있는 거는 생명의 위협이야. 자,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자, 그러면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솔방울을 달고 있대. 그럼 이 솔방울은 어떤 거냐면 희망이야. 앞으로 뭐 다른 것들 무언가를 있을 거다라고 지키고 있는 거잖아.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대. 더군다나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 자, 거기다가 밑줄. 이게 이제 황폐해진 현대 사회. 다 무엇으로? 문명의 발전, 좋긴 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언가 다 이제 황폐해진 이 현상은 나쁘다라는 거야.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황폐해진 현대사회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카시아와 하렵스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자, 거기에다가 세모, 다른 경쟁수들. 아카시아, 화렵수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죠. 빼내는 형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형국.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그래서 이 무한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거를 지적하는 거야. 너네들한테 제시하는 거야. 이게 문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무한 경쟁이.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랑 연결되죠. 선생님이 혼내는 거니까 보통은. 자, 그래서 꾸중을 듣고 아이처럼 산을 왔대. 자, 그러니까 자기가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솔방울 한 개에다가 체크,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 솔방울 한 개라는 거는 이제 지금 내가 소나무는 당장 살긴 힘들어도 내 희망이라던가 앞으로 나아갈 무언가가 더 있을 거야 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생명력을 상징해.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도 떠올린대. 자, 그래서 다시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솔방울 자체가 신화에서도 확인해줘. 생명력이구나.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된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솔방울들의 저력, 솔방울들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소비, 우리가 중략 전에서 무차별적인 소비와 중략 후에서 무한 경쟁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얘기를 진짜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저력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는 거기와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됐으면 넘어가도 될까? 자, 페이지 16페이지. 여기 상한 영혼을 위하여부터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주제부터 먼저 적고 시작합시다. 자, 여기서 적을게요. 다 필기 다 넘어왔죠? 자,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 이번에 있는 요 작품의 주제입니다.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와 의지를 나타내는 거다. 고통을 수용한다라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보자. 상한 갈대. 얘들아, 갈대에다가 체크해. 갈대인데 앞에 수식어가 상했다라고 얘기해. 근데 얘들아, 시어를 해석할 때 선생님이 항상 주의하라는 거, 너네가 시어를 어려워하는데 시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만 알아도 주제 찾기 편하거든. 시어는 얘들아 여기에서 수식어를 확인하거나 그리고 또는 서술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황을 확인하면 되는데, 너네들이 제일 잘하는 실수가 하나만 확인하고 딱 끝낸다라는 거야.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세 가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상한 갈대라고만 보면 이거 나쁜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흔들리는데 충분히 흔들리다도 나쁜 거잖아. 그치?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뭐뭐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 흔들리는 거는 실은 안 좋은 거지만, 왜냐면 상한 갈대라도 흔들리니까. 근데 충분히 흔들리자. 이 자라는 거는 청유형이야. 그래서 마냥 나쁘다라는 건 아닌 인식인 거야, 여기서. 자,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상한 갈대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하다라는 거는 상처를 입은 거야. 근데 하늘 아래서는 넉넉히 흔들리고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는 그런 애야. 그러면 상한 갈대는 어떤 애냐면 생명력이 강하게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 상한 갈대도 결국에는 계속 어떻게 흔들린다라는 거는 시련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흔들린다라는 단어에서 넉넉히라는 거,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고통은 우리 나쁜 거잖아. 근데 가자라는 서술어를 청유형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그거를 얘들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보면 돼. 여기다가 써.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의연하다라는 게 막 호들갑 떠들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 지금 숙제할 게 많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하면 돼. 자, 뿌리. 얘들아, 뿌리가 깊다라는 거는 거기다가 쫙 밑줄 쳐. 뿌리라는 건 나를 버티게 해주는 거잖아. 그치? 갈대가 버티게 해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선 뭘 말하는 거? 의지를 말하는 거야. 내가 의지가 깊다면, 힘이 깊다면, 밑둥이 잘리어도 새수는 다시 돋거니. 그러니까 뭐야?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생명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청유형, 의지를 훨씬 더, 우리 같이 뭐뭐 하자, 의연하게 고통을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입이라도 이번에 아까는 갈대였는데 이제는 뿌리도 없이 게다가 흔들리고 있어. 뿌리라도 있으면 아까 괜찮다 했는데 지금 뿌리도 없이. 그러니까 또 얘도 고통받는 존재야. 근데 어떻게? 버텨 안 버텨? 버텨. 그러니까 고통받고 연약한 존재야. 하지만 어때? 잘 이겨내는 존재야. 잘 극복하는 존재야. 여기서 이긴다라는 게 극복한다라는 뜻이야.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물고이면 꽃은 피니. 꽃도 아까 같이 그 새순과 같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애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이 켜지듯. 그러면 얘가 물이 있어야지 꽃이 피는 애잖아. 그러니까 물과 관련한 것들, 이런 밝은 이미지들은 다 뭐야? 희망, 긍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서나 뭐뭐는 뭐뭐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뭐뭐는 뭐뭐하듯. 자,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유사한 문장 구조 거기다가 쓰세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 문장 구조라는 뜻은 통사 구조랑도 같은 말이야.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대구 될까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무조건 대구는 아닌데 이렇게 맞붙어서 딱 붙어서 나오면 대구는 돼요, 얘들아. 알겠지? 가자 고통이야. 자, 살맛대고 가자. 지금 이것도 도치 쓴 거야. 이 정도도.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부르는 애가 나중에 나왔잖아. 이것도 도치. 살 맞대고 가자. 자, 살 맞대고 가자라는 거는 뭐야? 내가 그걸 피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살을 맞대고. 고통이야. 고통아, 직접적으로 와. 직접 대면하겠다라는 얘기야.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직접 대면.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서리적인 표현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작정.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겠냐. 알겠죠? 자,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라. 지는 애가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것도 없고 못 갈 것도 없고 문제도 없다라는 거야. 서리는 반대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 같은 거 문제가 전혀 안 된다. 자, 그럼 또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네. 대구법 가능해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서름의 땅이라고 이 땅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고통과 서름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은 부정적인 건데 그거를 어떻게 훨훨 지나서 넘어서자라는 거야.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지향하는 공간이야. 그게 바로 이상향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조돼야 돼.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은 없다. 그러니까 다 뭐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야. 모든 거는, 그러니까 너가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겠지만 우리 기말고사도 언젠가 끝나잖아. 똑같죠? 영원한 비탄이란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란 영원한 건 없다. 이것도 똑같이 대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은 영원한 게 아니다. 캄캄한 밤은 부정적인 거 암울한 현실을 말하겠죠.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는 마주잡을 손에다가 쫙 밑줄. 아무리 힘들어도 연대할 수 있는 대상 또는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고통을 수용하자. 그걸 통해서 성숙한 삶을 살자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시련을 극복하는 자연물을 통하여 라는 단어 되겠죠? 왜 시련을 극복하는 자연물 쓰고 있잖아. 알겠지? 얘네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드러낸 거다. 자, 여기 상한용운 안에서 어려운 거. 없어? 없으면 그냥 바로 장미와 가시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자, 얘도 주제부터 먼저 적을게요. 얘들아, 상한용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문 정리 잘 해놔. 헷갈릴 수 있어, 시어 때문에. 자, 얘도 주제부터 먼저 정리. 이 장미와 가시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성찰할 거야. 고통 속 희망을 얘기를 할 거야. 이 소재를 통하여. 장미와 가시를 통해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고통만 있진 않아. 우리 희망도 늘 있잖아. 그러니까 기말고사 막 이렇게 자꾸 뭐 부르고 보강 때리고 나무라 그러고 잔소리 듣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너네 기말고사가 상한영혼을 위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기말고사 어차피 끝나. 항상 끝나면 좋을 거야. 고통은 일시적인 거니까 우리 잘 버텨내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너가 힘든 거 알겠어? 힘든 건 알겠지만 우리가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내용을 보자. 자, 눈먼 손에다가 체크. 자, 의로라는 거는 내가 이걸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눈먼 손은 매개체가 되는 거야. 어떤 매개체?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어루만져 보았더니 나온 게 뭐야? 가시투성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가시투성이가 삶의 본질이야. 자기가 눈먼 손을 이용해서 삶을 한번 생각해봤다는 거야. 어루만져보았다는 게 삶을 바라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가시투성이네. 가시투성이의 삶을 온몸을 만지면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가시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고통이 많다라는 거겠죠? 고통이 많으니 곧 장미꽃에다가 체크. 아름답긴 하지만 뭐가 있다? 가시가 좀 많은 거겠죠.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설이죠. 그러니까 잊을 수 있다 없다?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고통이 크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있을까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됐어? 있을까라고 말해놓고 요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행간걸침이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의도적으로. 있을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있을까 해도라고 해야 되잖아. 행간걸침입니다. 행간걸침. 행간걸침. 자,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자, 그러니까 바뀌죠.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고통을 잊을 수 없겠지만 있을까 하겠지만 실은 뭐야?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고통을 어떻게 계속 갖고 가겠냐고. 너네 좋은 성적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기말고사 동안 내가 한 고통들 기억이 나겠어? 싹 있지. 이게 너네한테 아직 어려우면, 자, 선생님이 아기를 낳았었잖아.
당연히 뭐 물론 선생님은 출산을 좀 쉽게 한 편이어서 힘들진 않았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을 때 되게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 근데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아기 낳았어 힘들어 막 진짜 지금 나연쌤도 엄청 고생하고 계시거든. 막 육아하시느라고 막 절절절거리시고 하시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너네들만큼 막 좀 키워놔. 그럼 부모님들이 막 너네들이 좋은 성적 갖고 와 또는 애교도 부려 막 재롱장치도 떨어. 그러면 어때? 고통을 싹 잃는 거야. 육아의 고통을 싹 잃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고통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리네. 그러니까 이 장미꽃은 나이가 바라는 희망이자 이상이겠죠.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서 그러나도 이렇게 걸쳐 놓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금 얘가 말하는 화법들이 다 보면 위에서는 살짝 부정적인 거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부정적인 걸 얘기하지만 실은 뭐야? 미래에는 더 긍정적인 게 있을 거야를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나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나는 한 송이에 장미꽃도 보지 못했대. 어머. 자 얘들아 위에서 우리가 분명 장미꽃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피기만 한다면 된다 했는데 여기서도 간절히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된다고 했는데 폈어 안 폈어? 보지 못한 게 문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자 거기다가 써 인고의 세월을 지나왔어. 근데 기대한 희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희망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상실감, 좌절감이 들겠지. 너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 건데 그게 안 됐을 때의 상실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항상 다 잘 될 순 없잖아.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결과값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렇잖아. 얘들아 생각한 대로 다 됐으면 난 벌써 의사를 하고 있었어야겠죠. 그쵸? 하지만 난 수학을 못하는 걸 어떡해. 자 그럼 봐봐. 그러니 그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쓰세요. 명시적인 청자를 드러내요 라는 선지 씁니다. 그대 이제 말해줘라고 여기서는 얘들아 명령형이야. 너네 명령형 청유형 많이 헷갈렸는데 말해줘라고 시키는 거야. 삶은 장미인가 가시인가. 자 그러니까 뭐야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삶은 결국에는 삶은 고통과 희망이 공존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야? 내면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 계속 이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장미와 가시인가를 계속 어떻게? 질문의 형식으로 던지는 거야. 이건 진짜 질문 던지는 거야. 알겠죠? 위에 있는 설이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답하기가 어때? 어렵다라는 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는 삶은 고통과 희망이 공존한다. 그러면 두 시 모두가 비슷한 거야 결국에는. 너 고통스러워? 고통을 근데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말해줄 거는 희망이 있긴 할 거야. 물론 그 희망이 그 희망 너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살 건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시의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 차이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더 궁금한 거나 필요한 내용 있나요? 없어? 없어? 없다면 문제통